신중호의 신중한 시선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물가지표를 앞두고 간밤에 미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나스닥의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중국의 수요 부진과 재고 부담에 대한 이슈로 월가에서 엔비디아를 비롯한 칩 메이커들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이슈도 좀 챙겨보면서 간밤에 지표들 그리고 중국과 관련된 수요 얘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미국의 국채 입찰이 있었습니다. 미국채 우리가 보통 보는 가격은 선물지수고 미국의 재무부가 돈이 필요할 때마다 입찰을 하는데 그 입찰률이 특히 응찰률, 돈을 싸들고 정말 미국채를 사려고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그게 낙찰금리가 얼만큼 좋게 그리고 국채 같은 경우에는 낙찰금리가 낮아야겠죠. 왜? 일반 사람들도 돈을 빌릴 때 시중은행에 가서 대출금리를 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출금리, 즉, 이 금리가 높으면 재무부의 이자가 많이 나가요. 그래서 대출금리, 즉, 이자가 낮아질 수 있는 상황이어야 되는데, 간밤에 나온 미국의 낙찰금리는 지난번에 3.8%에서 3.9%로 높아지면서 안 그래도 투자 의견의 어떤 이슈로 미국의 기술주들이 변동성이 있었지만 이 국채 수익률의 변동성이 시장을 조금 더 안 좋게 만든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다행인 거는 한 378억 달러 모집에 한 100조, 그러니까 한 970억 달러가 유입이 됐다. 응찰률이 2.6배 정도 됐다라는 거는 이렇게 가파르게 국채 수익률이 올라갈 때는 응찰률이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지금 응찰률이 높아졌다는 거는 지금 수준의 가격에는 그래도 사고 싶다. 아파트 가격으로 따지면 아파트 가격 많이 빠졌으니까 사고 싶다는 자금들이 우리가 청약 많이 하는 것처럼 이 청약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가격이 이제는 조금 안정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격이 안정이 되려면 어떤 지표가 나와줘야 될까요? 물가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물가 지표를 얘기하는데 어제 나왔던 중국의 CPI와 PPI를 보면서 오늘 저녁에 발표될 미국의 물가까지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아시겠지만 중국의 PPI 마이너스 4.4%까지 내려갔습니다. 물론 하락폭이 좀 둔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디플레이션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이기 때문에 글로벌 소비재 그리고 제조업에서 만드는 이 제품들이 마이너스로 팔려 나가고 있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입 물가 자체가 둔화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나오는 물가 지표에 그래도 조금은 희망을 걸 수 있는 그렇지만 여전히 성적표를 봐야 된다라는 그런 불안 심리, 관망 심리는 우리나라 시장에도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미국이 좀 빠졌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어제의 급등에서 조금은 되돌림의 과정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중국을 바라보는 이슈가 다른 나라로 가는 거는 물가의 압력을 낮춰주지만 중국 자체는 수요가 올라와야 되는 이슈가 있거든요. CPI가 마이너스로 가면서 디플레이션 압력이 더 커졌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중국의 코어 CPI, 즉 핵심 물가 지수는 0.4에서 0.8로 다소나마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요가 굉장히 하락을 하다가 이것도 리오프닝 이후에 조금 개선이 되다가 리오프닝 이후에 개선이 되다가 다시 좀 내려왔었거든요. 이게 다시 약간 살짝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시장에서는 안도 심리까지도 연결이 되는데 실제로는 물가 지표로만 봐서 진짜 수요가 나오는지는 사실 조금 회의적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추가적인 데이터, 정말 중국도 이제는 수요가 살아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데이터를 보면서 동아시아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 가능성이 조금은 내비치기 때문에 아직은 시장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 아니면 지금의 변동성이 오히려 살만한 구간이지 않겠냐는 생각을 드는 게 있습니다. 바로 다음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중국의 수요 그리고 동아시아 쪽에서의 수출 뭐니 해도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가 올라와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보다 조금 더 예민하게, 조금 더 선행적으로 움직인 게 대만의 수출입니다. 특히 대만의 수출 증가율과 대만의 수출 수주, 즉 수출을 하기 위해서 수주받는 내용들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만 수출 수주가 아직은 마이너스에서 반등이 안 나왔습니다만 엊그제 나온 대만의 수출 증가율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이너스 10%까지 회복이 돼 있어요. 마이너스 20%까지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했지만 생각보다 AI에 대한 기대와 IT 통신 장비의 수출이 13년 만에 최고치까지 가면서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빨간색의 대만 수출 수주가 늘어난다, 중국으로의 수출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 수요가 괜찮다라는 얘기들이거든요. 이게 올라오기 시작하면 한국의 수출도 한두 달 있다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제 반도체가 움직였던 게 어쩌면 이거에 대한, 이 지표에 대한 반응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20일 정도 되면 관세청 데이터에 수출 데이터 나오고 그리고 9월 1일이게 되면 8월의 데이터가 나오는데 조금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냐. 지금 시장이 2,600에서 안착할 것이다, 못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분분한데 이 데이터를 보면서 저는 좀 안착의 무게를 드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의 브리핑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채 시장의 안정이 필요한데 오늘 밤에 나오는 미국의 물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예상에 따라서는 코어가 조금 낮게 나와준다면 미국채 시장은 좀 안정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미국채 시장이 안정이 되면 이제 성장을 볼 텐데 성장에서 지금 뭐가 중요하? 중국의 수요가 중요하다. 중국의 수요가 아직은 부족하지만 대만 수출에서 약간의 개선의 기미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은 반드시 체크하자입니다. 지금까지 신중한 시선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